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방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로 만들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때 중국의 반일 감정은 상당히 고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영토에 관한 한 여전한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숨지기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도 해법 중에 하나일까요? 당시 외신에 보도되던 센카쿠 열도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 전투기 간의 긴장관계는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상세히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일 또는 일중 간 긴장관계가 일단 봉합된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드 배치를 놓고 미중 간의 긴장관계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쪽과 배치부터 빨리 하자는 쪽,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듯 합니다. 6000번님,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백해무익하다. 8829번님, 군사동맹 관계는 경제 논리를 우선한다. 4051번님, 중국이 우리 다음 정권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압력을. 문장을 짧게 읽어드려서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나눈 견해 차이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듯합니다. 무엇이 우리 경제를 해하지 않고 우리 안보를 실하지 않는 방법일까요? 언뜻 명동과 강남 등 그 사이에 지어진 수많은 호텔들이 걱정이 됩니다. 향후 이 여파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깊이 우리 경제에 들이닥칠까요? 앞서서 아이엠 피터 씨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박영수 특검팀 지난 70일간 수사자료를 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검찰의 몫이 되겠죠. 특히 많은 청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김순환 검찰총장 등 법무부 또는 검찰 핵심 간부들과 1000여 차례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 크게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를 넘겼고요. 크게 보면 대기업 관련 수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인데 검찰에 대한 신뢰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대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CJ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 이제 기타 뭐 또 몇몇 그룹들 뇌물 수사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또 최순실 재산 해외 도피 부분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했는데 워낙 막판에 급히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기각이 됐고 예. 수습을 못하고 다시 검찰로 넘기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조직 자체가 살아남아야 할 어떤 검찰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 자체의 생존 논리 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대기업 수사, 대통령 수사, 최순실 수사는 상당히 강도 높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대기업 수사만큼 강도 높게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 수석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네. 우병우 수석을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고위직들이 같이 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돼서 같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조직이건 자기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사정을 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덫에 걸려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의 실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국정감사 때 그 노승일 씨가 증언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은택 씨를 위해서
우병우 수석이 김모 검사장을 소개해줬다 뭐 그런 증언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증언 이전에 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역할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의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네. 또 그 외에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심으려고 맘만 먹으면 검찰, 국정원, 경찰 이런 데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을 수 있거든요. 아, 예. 특히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 검찰 내부에서 자신과 같이 과거에 근무를 했거나 네.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보임시킨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민정수석이나 이런 민정 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스크린 채널이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매번 대통령 본인의 이제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역량이 출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예. 단선으로 한 군데 의존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해보면 네. 추천은 가령 뭐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네. 검증은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이걸 예. 분리시켜놨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초기에 한 첫 해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제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자체를 청와대 내에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운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꼼꼼하게 이 인사 부분은 챙겨보지 않으면 항상 특정인에 의한 인사 농단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참 인사가 만사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인사가 중요하면서도 빈틈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병우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검찰이나 법무부 통화 내용 중에 당사자들은 뭐 하나같이 의미 있는 통화는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뭐 17분, 20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통화가 지금 이 2006년도 작년 한 7월, 10월 퇴임한 그 시점까지 통화 내역에 대해서 네. 지금 특검이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예. 그때 통화 내역이 지금 1000통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경륜을 타고 있는 이 시점들이거든요. 예. 우병우 수석 본인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있었고 예. 또 최순실 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검이라든지 검찰청 내부에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또 특별감찰관과 관련해가지고 상호 맞고서 비슷하게 또 감찰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네. 여러 가지 수사들이 본인 우병우 수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 맥락 속에 있었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령 이제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민정수석이 검찰국장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형식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3달 사이에 1000통하면 하루에 20-30통화씩인데 예. 오늘 인터넷 댓글 보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그렇게 사깁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진짜 석 달 동안에 그러니까 천차례면. 아무리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그 뭐랄까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은 보통 예. 이게 서면으로 보내라 그래서 서면을 읽어보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화가 하루에 20-30통하면 매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받는 방법으로 네네. 이게 어떤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아까 그 맥락이 그 통화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사들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예. 결국 우병우 수석이 검찰국장이라든지 총장 또는 차장 이런 검찰 간부들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예.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네네. 그 이석수 특감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팀을 구성해서 동시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윤곽금 고검장이 이제 팀장이 돼서 수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검찰 내부의 수사 행태를 보면 예. 특별감찰관은 실질적으로 고발인의 자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도 뺐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앞세가 버렸거든요. 네.
사실상 특별감찰관실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기존의 집기들 핸드폰 이걸 다 가져간 반면에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도 압수수색을 안 했고 예. 사무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예. 우병우 수석 휴대전화도 안 가져갔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 수석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당시에 통화 내역 조회조차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사의 대상은 우병우인데 예. 거꾸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과정들은 그 고발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오히려 수사가 집중되는 이런 양태를 그러니까요. 검찰이 보였었거든요. 예.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예. 눈 밝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이 통화가 뭐 때문에 있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 가운데에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나름대로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남기는 등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맞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10월 25일자로 지금 사표 수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표 수리가 되고 JTBC에서 태블릿 보도가 나가고 각 언론에서 이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나서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이후에 검찰이 이 수사에 발동을 걸었지. 네네네. 그 이전에는 검찰이 전혀 수사를 성의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고발장이 접수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조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영렬 본부장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국민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압력이 고조될 만큼 고조돼서 도저히 어찌할 길이 없는 이 상황 맥락 속에서 수사가 조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특검으로 넘어갔던 것이고 네네. 초기 단계의 검찰의 수사 의지는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검찰이 정말로 진실한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밀어붙였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러면 김경진 의원님, 이 황제 수사 팔짱 끼고 사진 찍힌 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고요. 네.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종범 수석의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39건. 그 수첩 39건. 그것도 애시당초 청와대 보관돼 있었죠. 예,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범죄 사실의 단초를 지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대책, 검찰 안에서의 어떤 내용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병우 사단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이라든지 차장 이런 특수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의 중요 보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우병우 사단 내지는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김경진 현재 고민일 겁니다.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 아니셨죠? 저는 퇴직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년쯤, 10년쯤 됐습니다. 참, 우리 김경진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셔가지고 좀 검찰 안에 계셨으면 의원 달지 말고 그냥 검찰 하셨으면 지금 사태 때 상당히 활약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그런데 검찰 안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이제 탁월한 검찰은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검사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통 사람하고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다들 조금 뭐랄까 안 됐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범죄자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안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저는 이 안종범 수석의 케이스를 보고 있으면 저분도 이 경제수석이나 또 정책수석을 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로 부유하고 잘 살게 경제정책을 꾸리고 싶은 그런 어떤 이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위에 보임을 하고 취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선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그게 어느 중간부터 이게 보면은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라는 이 잘못된 욕망에 그냥 어거지로 꽤 맞춰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운명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랜 시간 뭐랄까 이제 범죄자들 이 나약한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욕망과 어떤 이산과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죄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박영수 특검팀 오늘 이제 검찰에 수사자료 넘겼는데요.
네. 검찰 내 맹 서울지검장 이영렬 지검장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계속 가동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운영했던 특수본을 되살려서 아마 네. 그 체제로 수사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이제 그 작년 초반에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실망스러운 모습하고 달리 네. 중반 종반전에 보였던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예. 지금 검찰을 어느 정도 믿고 예. 검찰을 감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이면서 수사를 잘하도록 좀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검찰의 움직임도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가령 뭐 이건 가정법입니다만 예, 뭐 예. 현실성은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예.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갑자기 30%, 40%로 뛸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식물 상태고 네. 그 검찰의 어떤 강력한 수사 의지를 제어할 만한 이런 상황은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대세는 이미 뭐 그쪽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살아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상황에서도 검찰이 나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예. 이제 우병우 사단이라든지 검찰 내부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도려내는 부분은 네.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서 파견 검사 8명이 특검팀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 했던데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0명이 기소가 됐고요. 예. 이제 이 30명에 대해서 8명의 검사가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1인당 한 4명 정도씩 담당을 하는 이런 셈인데. 예. 근데 이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이걸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는 이 규정에 충실한다면 예. 거의 매일매일 지금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그렇겠네요. 상황이어서 예. 사실 이 8명이 이제 가령 이 정리하고 재판 준비할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까.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우려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깊이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뭐 그야말로 진짜 뭐 최고의 변호인단 꾸미고 있는데 네. 진검승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변호인 뭐 10명, 20명이 들어올 터인데 예. 이쪽은 기껏 해봐야 1명 내지 2명, 많아봐야 3명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숫자적인 물량 면에서도 밀리고 예. 또 깊이 있는 쟁점을 다루기도 조금 좀 뭐랄까 힘이 붙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도 특검 파견 검사들을 저는 믿고 잘하리라고 봅니다. 네, 뭐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길을 또 불어넣고 계시니까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리라 보고 늘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곽순현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